네, 안녕하세요. 윤진홍장입니다. 지금 3편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그리고 중국 쪽 치리에 대해서 조금만 더 진도 나가고, 이제 뭐 다른 나라, 뭐 터키나 미국 자료도 있는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뭐 중국 자료 1, 2편에 했으니까 간단하게 중요한 부분만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16년도 현재 중국 체리 재배 면적은 모두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이 이제 세계 1등을 하고 있다는 부분. 이제 이거 알고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지금 대목이랑 품종이 너무 혼돈이 많으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지금 뭐 성숙기에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키우고, 그게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대목부터 어떤 대목을 써야 되는지. 아무리 기술 좋으면 뭐예요. 대목이 좋고, 품종이 좋아야 되고, 좋은 대목에, 궁합이 맞는 품종을 해야지 그게 우선인 것 같아가지고 당분간 대목이랑 품종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자료는 특정 대목을 언급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 나무가 죽는 원인, 대목에 따른 대목의 효과라든가 그런 대목의 영향에 대해서 얘기하는 자료예요. 죽은 나무의 원인 가장 그 첫 번째 이제 접목을 해가지고 묘목을 만드는데 대목은 이제 그 품종의 전체 성장 및 개발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품종의 특성에 이제 대목에 따라서 특성이 달라진다는 얘기겠죠. 성장 및 발달 습관, 조기 과일, 풍부한 수율, 과일 크기, 과일 품질, 저항성 및 나무 수명과 같은 어 그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대목에 따라서 어, 많이 이제 특성이 많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친화력은 죽은 나무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대목에 따라서 이제 대목과 품종 간에 분명히 궁합이 있다는 얘기인 거죠. 이제 접목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접목이 됐다 하더라도 그게 이제 궁합이 안 맞으면은 이제 잘 살다가도 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얼만큼의 그 품종을 얼만큼 그런 이력이 있는지 그런 것도 다 알아보고 접목을 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대목에 따라 이 대목은 어떤 대목이 맞고 어떤 품종이 맞고 어떤 대목은 어떤 품종이 맞는지 그런 걸 알아보고 하는 게 중요한 거죠. 불스트레스 이제 그런 뭐 배수라든가 그거 얘기죠. 두 번째는 이제 호흡이 강하고 토양이 환기 이제 포실포실 좀 토심이 깊어야지 좋다는 거죠. 연속 강우 연속 강우 후 이제 그 뿌리가 물에 차 있으면은 장기가 물에 차 있는 경우 현깁성 조건이 돼가지고 뿌리가 호흡을 못하니까 부패로 이어져가지고 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뿌리가 부패하면 뭐 이것저것 안 좋아지다 죽는 거죠 뭐.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동결 피해. 겨울 동해로 이제 꽃이든 뭐든 가지든 다 이렇게 잎이든 이제 피해를 볼 수 있는데 뿌리가 이제 잘못되면 껍질이 검게 변해 갈라지고 거칠고 벗겨져 일주일간 건조하면 목재가 죽는다. 그러니까 뿌리가 이제 중요하다는 걸 또 한번 강조하는 것 같아요. 영양뿌리 분포, 과도한 비료 그런 거 문제가 된다는 거죠. 해충과 질병, 뿌리암 이것도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네. 한번 쭉 저기 시간 나실 때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 될 거예요. 네, 아직 중국 자료네요. 잠재를 가지고 체리가 돈이 되고 좋은 거 있는데 워낙에 많이 늘어나니까 이제 그 다른 걸 걱정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체리 재배가 가능한 지역은 제한되어 있다는 거죠. 아무리 땅이 넓어봤자 되는 곳에만 되지 안 되는 곳은 안 된다는 거죠. 독특한 기후 환경이 필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그 온대 지방 우리나라나 이제 다른 나라처럼 온대 지방에서만 된다는 거죠. 계속 이제 큰 체리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고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제 생산 지역이 계속 늘어나고 있긴 한데 넓어지고 있고 늘어나고 있으니까 시장이 포화되고 가격이 하락되어가지고 이제 어려운 상황이 될 거를 우려하고 있는데 또 이런 거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큰 체리는 모든 곳에 개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진짜로 영하의 날씨로 많이 떨어지는 진짜 추운 지역도 안 되고 고온 다습한 지역도 안 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추위의 그 겨울 수면 그 뭐라고 하죠? 그 수면 시간
그게 대략 한 두 달. 평균 기온 7.2도나 7.2도, 그러니까 5도, 평균 5도의 기온이 한 두 달 정도는 돼야지 그 저온 요구도가 이제 만족이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체리 재배가 안 된다는 거죠. 음, 품질은 황토 고원 생산 지역보다 훨씬 열등하다. 황토 고원 지역에서 더 잘 된다는 것 같다는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잠깐만 지금 산동반도. 네. 그러니까 여기서 요점은 아무리 늘어봤자 수요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훨씬 더 많이 늘어나도. 네, 대련 체리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제가 윤재 아빠가 이제 대련 체리를 기본적으로 이제 거기 거기 대목이라든가 품종을 이제 기본적으로 따라가기 때문에 대련 자료를 좀 더 많이 모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그러니까 대련이 이제 세계 체리의 최고의 재배 지역 중 하나가 되었다고 하고, 그만의 모습이 대련. 재배 기술 수준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대련의 체리 재배 기술은 전국에서 가장 좋고 체리 온실 기술 또한 세계 선두주자. 체리 재배는 세계 최고의 재배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도 산둥 지역 그쪽에서 1차적으로 먼저 많이 더 재배가 이루어졌고, 대련 지역은 거기보다 좀 뒤늦게 이제 체리 재배가 이제 활성화된 지역인데, 대련이 대표적으로 이제 마하랩을 가장 많이 사용했고, 품종이랑 마하랩 대목이랑 그걸 잘 키우면서 이제 정말로 그 생산량에서든 품질에서든 좀 이렇게 많이 선두를 가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산동 얘기는 여긴 없지만은 계속 제가 이제 자료라든가 얘기 들었을 때 그런 거예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터키랑 뭐 다른 나라들 자료들 한번 얘기해 볼게요. 터키는 저기 중국이 1등하기 이전까지 1등 저기 나라죠. 체리 재배에서. 이제 벚꽃은 이제 여기서 이제 벚꽃도 이제 체리나무라고 보시면 되죠. 마이너스 강합니다. 그러나 마이너스 20도씨로 이렇게 자주 떨어지는 겨울의 지역에서는 체리를 재배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얘기가 있네요. 7.2도씨. 7도시면 7도시고 8도시면 8도시지. 7.2도시가 뭡니까? 대략 5도시라고 하든가. 총 1100시간에서 1700시간 필요한다고 하니까 대략, 그러니까 계산하기 두들겨 보면 대략 두 달이더라고요. 두 달 맞죠? 아마 그럴 거예요. 개화 기간 때 마이너스 떨어지면은 이제 냉해 피해를 받고 이제 개화기 때 비 오면 안 좋죠. 그 얘기예요. 토양 방향을 까다롭다. 이제 토심 좋은데 통풍이 잘 되고 유기물이 풍부한 토양을 내가 심는 게 좋다. 체리 성장에 사용되는 어머니, 대목 그 뿌리 부분을 보통 다들 어머니라고 표현해요. 대목은 어머니, 모체가 되는 게 이제 뿌리라는 거죠. 뿌리는 대목인 거고 달라집니다. 토양 pH는 6에서 7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겠죠. 체리 과수원은 높은 언덕 모래라고 해야 되나? 금지된 토양은 안 하는 게 좋다. 체리원에 물을 주면 뭐뭐가 고품질의 과일을 얻으려면 필수적이다. 관수시설은 필수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